안녕하세요. 진로적성 상담사 진행을 맡은 박미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진로적성 상담에 대해서 저와 함께 20주 동안 이제 공부를 시작하실 건데요. 오늘 먼저 첫 강에서는 진로 상담이란 무엇인지 진로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로 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면은요. 먼저 상담이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예방하는 것을 저희가 일반적으로 개인 상담 또는 심리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내담자가 생애의 진로 발달 과정에서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은 전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진로를 계속해서 찾아나가고 결정하고 실행해 나가는 발달 과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애 진로 발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기 이해,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일의 세계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대화를 통해서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고요. 그리고 또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그리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또한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결정뿐만 아니라 가지게 된 후에 직업에 잘 적응하고 또 계속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어떤 일이, 네, 그렇죠. 바로 진로를 또 변경하게 되죠. 그래서 진로 상담이라는 것은 내담자의 생애 진로 발달 과정 기간 동안 내담자가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일에 대한 직업 세계에 대한 합리적 이해를 통해서 진로 발달을 촉진시키고 진로를 계획하고 진로와 직업을 선택, 결정,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직업에 잘 적응하고 진로를 변경할 때에 어떻게 해요? 네, 돕는 조력 활동을 바로 진로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진로 상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보다 더 개인,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맞는 적성을 찾아서 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진로 적성 상담이라고도 저희가 보통 혼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로 상담이 가지고 있는 이 개념 안에 있는 특성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진로 상담은 일반 상담과 달리 직업과 학업에 관한 계획과 그리고 의사결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떨까요? 네,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 결국은 결정을 하는 것이 진로 상담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의 탐색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개인에 관한 정보,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일반 상담보다 더 중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리 상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상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이 주로 이루어진다면,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진로를 그리고 직업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담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료, 개인의 정보, 그리고 개인이 어떠한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결국은 어떠한 직업, 어떠한 진로를 결정할 것이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 상담보다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진로의 인식, 탐색, 또 준비 과정에 필요한 진로 계획에 따르는 모든 활동이 포함되는 것이 바로 진로 상담이고요. 또 진로 상담 같은 경우에는 진로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로를 변경하는 것.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한번 결정했지만 다시 새로운 진로로 전환하게 될 경우, 그리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동안 가지게 되는 직무 스트레스, 그리고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되는 구직과 같은 모든 진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모든 공식적인 관계를 포함하는 의미가 바로 진로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진로 문제와 심리 문제를 결국은 인위적으로 나누어서 봐야 될 것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어떠신가요? 진로 문제와 심리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진로 상담에서는 일반적인 심리 문제나 가족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네. 아마 지금 좀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어떨까 하실 텐데요. 실은 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과거에 나는 어떻게 진로를 선택해 왔는가를 좀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아마 진로 문제가 결국은 나의 심리 문제, 그리고 또 가족 문제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심리 문제와 가족 문제가 내가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진로 문제의 심리 문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진로 문제를 다루다 보면 심리적이고 가족 문제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또 이 문제들을 다루다 보면 다시 또 진로 문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진로 발달 이론과 그리고 상담 이론의 연계성을 고려하셔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조금 더 통합적으로 사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로 상담의 목표는 어떤 것들이 될까요? 우리가 진로 상담을 통해서 달성해야 될 목표들은 보통 5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능력이나 그리고 적성, 기능, 그리고 역할이 있습니다. 모든 직업에는 그 직업에서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이 직업에서 요구되는 것들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능력, 성격 또는 적성, 흥미, 신체적인 특성이 실은 이런 직업에서 요구되는 것과 어떨까요? 네, 일치할 때 정말 최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업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모든 조건들을 알기 이전에 자신이 누구인가, 자신이 어떠한 가치관과 능력이나 적성이나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탐색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진로 상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자기 탐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는 표준화된 심리 검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개인 상담 또는 여러 8명에서 한 12명 정도의 집단이 함께 모여서 자신을 탐색하는 집단 상담 또는 집단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스스로 깨닫고 자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진로와 직업을 선택할 때 있어서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니드, 그리고 자신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냥 막연히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아차려서 인식해서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완해야 될 약점이나 단점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내 적성, 그리고 내가 진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포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수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장점이 무엇인지는 잘 이해하고 잘 수용할 수 있는데 나에게 있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점들, 나에게 있는 약점이나 단점들은 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수용하기 어려워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신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자신이 잘하지만 또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감안한 선택을 할 수 없게 되겠죠. 그래서 진로 상담의 목표,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았으니까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할 필요가 있는데요. 현대 사회는 직업이 점점 더 전문화되고 또 그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의 종류, 또 직업 세계의 구조와 특성, 또 직업 세계의 변화, 또 고용 기회나 경향 등이 어떠한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직업에 대해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직업에서 내가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또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할 때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내가 일하게 될 작업 조건, 그리고 그 직업의 장래의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그 직업 세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은 이 세상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직업들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에게 보다 더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진로 상담에서는 실은 가장 큰 진로 상담의 핵심적인 목표가 뭐냐 한다면 바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많은 직업 세계를 다양하게 잘 알아서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진로 상담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진로 상담의 목표에 있어서 진로 정보를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로를 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할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될 직업을 10가지만 아는 것과 100가지를 알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광범위한 직업 세계를 인식하고 그러한 각 직업과 관련된 발달 단계,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어떠한 발달 단계를 거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직업을 내가 갖는 데 있어서 어떠한 성숙 단계, 그리고 어떤 훈련과 어떤 보상 등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러한 정보들을 잘 어떻게 해요? 탐색하고 또 수집해서 또 이것들을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실은 내가 진로를 보다 더 잘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다양한 진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 줄 때 보다 더 진로를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스로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초적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상담에 있어서 이렇게 진로 정보를 스스로 잘 탐색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담자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네, 내담자들이 진로 정보를 잘 탐색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또 그것들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 진로 상담자의 또 한 가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진로 상담에 있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진로는요, 결국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어떻게 해요? 스스로 계획하고 또 계획한 것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무엇보다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선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는 완벽한, 완전한 선택을 하기는 어렵죠.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해요? 잘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뭘 하면 될까요? 네,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최선의 것을, 최선의 직업, 최선의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이 어떻게 보면 진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는 진로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 의사결정 기술을 증진시키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실은 어떤 진로, 어떤 직업을 잘 선택하느냐는 결국 어디서 결정이 날까요? 그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그 진로를 결정하기까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느냐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냥 난 그 직업이 느낌상 좋아. 필이 와. 그래서 그 직업을 결정하는 거하고,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해서 내가 이 진로를 결정할 때 장점은 무엇인지, 내가 이 진로를 결정할 때 예상되는 장애물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는지, 또는 세 번째는 의존적인 결정을 할 수도 있죠.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결정해 준다거나 아니면 학교 교사나 또는 친구나 또는 잘 아는 선배가 대신 의사결정을 해준다면 그 결과가 어떨까요?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실은 진로의 결과보다는 진로 상담에 있어서는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합리적인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기술들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뭐가 중요한가요? 진로 상담을 한다고 상담자가 진로를 선택해 주거나 결정해 주는 거 절대 아니지요. 예, 진로 상담에 있어서도 진로 상담자가 해주어야 되는 역할은 바로 내담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결정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대안들이 갖는 장단점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저희가 도와주고요. 왜냐하면 의사결정을 할 때 딱 한 가지 방법만이 있지 않죠? 진로 상담자들은 내담자와 함께 굉장히 다양한 의사결정 대안들을 어떤 것들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찾아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서로 장단점을 비교해서 내담자가 가장 최선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서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는 것도 진로 상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상담자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진로 문제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와 별개로 진행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진로를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심리적인 문제나 가족 문제, 이런 정서적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함께 상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과 직업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과 직업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계수단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을 통해서 어떤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경제적인 유익이 있기도 하지만 실은 그 이상의 자신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이 갖는 본래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고요. 올바른 직업관과 그리고 직업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진로 상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하기보다 수단으로 여기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셔야 되고요. 또 직업 자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그리고 성역할, 남자가 해야 되는 일, 여자가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해서 올바른 직업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때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내담자가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러면 진로 상담에서 다루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내담자와 촉진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선행 요건입니다. 이것은 일반 상담이든 진로 상담이든 상담을 통해서, 그러니까 상담은 결국은 심리 상담이든 또는 진로 상담이든 나중에 뭐 가족 상담이든 학업 상담이든 할 것 없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대화를 통해서 상호작용하는 거거든요. 이 관계를 어떻게 잘 맺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상담 성과가 결정되기 때문에 촉진적인 관계라는 것은 결국 내담자를 향해서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공감적 이해, 그리고 상담자가 진실한 모습을 보여줘서 허용적인 분위기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담자가 상담자를 만났을 때 굉장히 그 관계가, 그 분위기가 내가 어떤 것을 다 꺼내서 이야기하더라도 괜찮다, 안전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촉진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상담에 있어서도 이러한 촉진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내담자의 심리적 특성을 탐색하고 각종 심리 검사 결과를 활용해서 내담자에게 맞는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검사에는 표준화 검사와 비표준화 검사가 있는데요. 표준화 검사에는 직업 적성 검사, 성격, 직업 흥미, 직업 가치관,
그리고 진로 성숙도, 진로 결정 수준 등의 검사들이 있고요. 비표준화 검사에는 관찰법, 사례연구, 자서전법, 또한 면접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준화냐, 비표준화냐의 차이가 무엇이냐? 표준화는 객관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는 누가 검사를 하더라도 정해져 있는 매뉴얼대로 검사를 실시하면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검사를 표준화 검사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수치화돼서 나타날 수 있는 검사는 표준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적성 검사를 하면 몇 점 이렇게 점수가 나오죠. 또 성격 검사를 할 때도 몇 점 점수가 나와서 그 점수에 따라서 성격 유형이 결정될 수 있겠죠. 이러한 검사들을 표준화 검사라고 하고, 비표준화 검사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관찰법, 사례연구, 자서전, 면접 다 수치보다는 어떤가요? 네, 언어로 기술되는 검사를 비표준화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관찰할 때도 관찰자가 어떻게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행동이어도 달라질 수 있겠죠? 예, 똑같이 어린아이가 떼쓰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것을 관찰하는 것과 또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또 그 아이를 관찰할 때 어떨까요? 네, 주관적으로 제 주관적인 의견, 그리고 또 다른 관찰자들은 또 그 관찰자 나름대로의 주관적인 의견들이 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표준화 검사는 보다 더 객관적인 검사라고 한다면 비표준화 검사는 언어적으로 기술되는 조금 더 주관적인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건 어떤 걸까요? 네, 좀 믿을 수 있는 건 표준화 검사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비표준화 검사에는 관찰자들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객관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진로 상담에서는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통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각종 직업 및 교육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최신 정보를 제공해서 합리적인 진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로 상담은 직업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치중한다는 면에서 다른 형태의 상담과는 다른데요. 왜냐하면 직업 세계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직업 정보에 대한 이런 정보를 탐색하고 제공하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심리 상담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진로 상담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상담자는 필수적으로 정보의 형태, 그리고 특정 진로 정보원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렇다면 이러한 정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상세히 직업을 설명해 주는 것, 근무 조건, 자격 조건. 왜냐하면 그 직업을 가지려면 실은 상담사가 되려면 상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자격 조건, 또 초봉이 얼마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또 그 직업의 전망이 어떤지, 또 교육.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교육과정, 또 어떤 것을 전공해야 되고 어떤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그러한 또한 직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상담자들이 잘 파악하고 계셔서 내담자와 함께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그것들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내담자가 스스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주시고요. 그것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촉진해 주시는 것이 진로 상담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내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업 세계에 대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자기 이해, 그리고 지금까지 수집한 직업 세계, 그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로 상담의 마지막 종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는 내담자의 진로 발달 및 성숙 정도를 고려해서 내담자 수준에 맞는 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주시고, 또 진로 성숙도가 낮은 내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로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이해해서 나에게 적합한 직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직 어떻게 해요? 잘 알지 못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결정을 하기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네, 그렇죠.
준비에 중점을 두셔야 되죠. 그래서 선택을 위한 상담보다는 어떻게 해요?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도 증진시켜주고 진로 정보를 잘 탐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주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증진시켜주는 것. 이렇게 선택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준비시켜 주시고요. 하지만 진로 성숙도가 높으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정보를 수집하고 그것들을 자신에게 내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최선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겠죠. 그래서 진로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내담자의 진로 성숙도 수준에 따라서 차별적인 상담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로 상담자에게 그럼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진로 상담자가 이제 진로 상담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론 기반 역량군, 두 번째는 직무 수행 역량군, 그리고 세 번째는 태도 및 개인 자질 역량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론 기반 역량이 필요하신데요. 이것은 진로 상담에 대한 진로 이론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진로 이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담자가 현재 수준보다 더 상담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지고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런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지에 대한 변화의 원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개인차. 내담자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아까 진로 성숙도도 수준에 따라 다 다른 것처럼 개인차 및 또 내담자들이 얼마나 다양한가, 이러한 내담자에 대한 개인차 및 다양성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이 바로 이론에 대한 역량을 가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직무 수행 역량군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진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진로 정보를 잘 안내해주고 교육할 수 있는 역량, 진로 프로그램 역량, 또 자문이나 연계 역량, 연구나 저술, 또는 조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이 이제 직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진로 상담을 직접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은 태도 및 개인 자질 역량입니다. 진로 상담자에게 필요로 하는 인성, 그리고 윤리, 그리고 상담자의 가치관, 그리고 상담자가 자신을 얼마나 잘, 자신의 내면을, 자신이 지금 자신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상담자 자신의 생각과 정서 등을 잘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개인 인성 역량, 전문가 윤리 및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는 것, 또 성찰과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이뤄나가는 역량 등이 바로 진로 상담자에게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첫 시간을 통해서 진로 상담이 무엇인가, 진로 상담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수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